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난입니다. 주말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 약재들이 쏟아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코스피는 3% 넘게, 코스닥 지수는 무려 5%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700선을 이탈하게 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악재가 쏟아지고 있고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뚜렷한 호재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연일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데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난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희 왕좌의 게임은 어느덧 마지막 대결 한 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전문가들이 열과성을 다해서 좋은 종목들을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 남은 한 주까지 전문가들이 픽해오는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과연 누가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왕좌를 차지하게 될지까지도 끝까지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계속 열어두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 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힘든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더 많은 투자 전략들 노란 톡방에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신호주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 주의 첫 장 월요일장이 개장이 됐는데 오늘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전문가님. 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진짜 장 마감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블랙 먼데이라는 말을 제가 올해 한 5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이 아마 5번째 블랙 먼데이인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막 쇼킹한 사건처럼 느껴지겠지만 익숙해지다 보면은 또 살아날 길이 보이는 게 또 우리 증시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우리 지수가 이제 700선이라는 거를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6월 달이었죠. 6월 말쯤에도 한번 700선을 이탈할 듯 말 듯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자리를 지켰었는데 이제 오늘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다소 좀 충격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지수가 700선이 이탈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니고 어차피 지금 내려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고 진짜 바닥에 나오려면은 미국에서 올리기로 했던 금리를 이제 다 올려서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올릴 데가 없을 상황이 되던가 아니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를 따라가니까 한국 금리도 올릴 수 있을 만큼 다 올려가지고 이제 끝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더 내릴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런 악재들을 반영할 만큼 우리 증시가 많이 빠지거나 보통 이거를 최근에 이제 신용잔고를 통해서 많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신용잔고 수치를 봤을 때는 우리 지난 6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한 17조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아직 바닥을 논하는 건 좀 이르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700선 이탈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우리 외국인 기관의 일부 프로그램 매도 물량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절 물량 특히 지난주에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막 1조 원씩 샀었거든요. 그 물량들이 오늘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은 이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 하단에 적어놨던 코스닥 700선 이탈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더 내려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부터는 바닥을 만드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다소 횡보도 좀 있을 거고요. 조금 올라가다 빠지는 그런 작은 흐름들이 좀 나오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바닥 구간, 형성하는 기간이 이제 필요해요. 보통
우리 주식도 증시도 마찬가지로 급락기가 있고 나면은 언제나 바닥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너무나 빨리 내려왔고 너무나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V자 반등을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완만한 바닥이 만들어지고 완만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오늘 나왔던 기사에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10월 달에 물가는 정점을 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급반등보다는 완만한 반등이 예상이 된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증시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700선 이하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또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현금이 있으신 분들 얘기하는 거고요. 현금이 없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나 보유하시기에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주가가 더 빠지기보다는 바닥을 형성하는, 우리가 보통 하방 경직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 구간이 곧 나올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떨어지는 구간 잘 견디신 분들은 이 구간까지도 조금 더 현명하게 저는 보유하는 전략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이번 왕좌의 게임은 이번 주가 또 끝이지만 끝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께 또 수익을 안겨드릴 종목들 준비해 갖고 왔으니까 또 이런 종목들로 손실을 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700선을 이탈을 했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제는 완만한 바닥을 좀 그려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이제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되는 진짜 시기가 다가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도 적풍 전문가가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 오늘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호주 대표님은 또 어떻게 오늘 시장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은 오늘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오늘 굉장히 이제 급락이 나왔죠. 사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 5% 정도 빠지는 게 뭐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절망하다 못해가지고 그냥 이제 허탈한 이제 웃음을 좀 이제 보이셨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시장 자체가 최근에는 좀 이제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돈으로 이제 올려놓은 장세니까. 근데 그 돈을 이제 수거하려고 긴축을 하니까 시장에 이제 계속해서 공포감을 좀 주는 겁니다.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제 뭐 미국 이제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파월은 좀 이제 제발 입 좀 다물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미국 기사도 이제 많이 나와요. 좀 근데 실제로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증시가 지금 객관적으로 많이 싸졌다는 거죠. 근데 지수를 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자리를 지지해 주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악재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 항상 여기 자리를 이탈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횡보하는 그 구간을 거치거든요. 아까 적풍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잠깐 동안은 이탈할 수 있지만은 하방 경직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지수가 이렇게나 많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나 많이 빠졌지만은 여기 구간에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폭락이 한번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도 폭락이 쭉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더 이상 이렇게 빠지진 않고 잠시 동안 횡보하는 구간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오르지 않은 종목들, 그게 주력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는데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제주은행이라든지 고려 신용정보, SCI 평가정보, 얘네는 이제 여기에서 주력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횡보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이 충분히 주력주가 될 수 있으니까 투매에 동참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종목이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내 종목이 기대감이 있다면은 손실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수익을 좀 이제 가져가는 방법, 물론 커다란 수익이 아니고 현금 확보에 이제 초점을 둔 상태로 이 시장 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앞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 두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이제 횡보 약간의 반등을 기대를 해보면서 종목을 또 옥석 가리기를 함께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수익률과 순위부터 확인을 하고 보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포테 정비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광명전기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는 2,300원에서부터 2,450원, 목표가는 2,750원, 손절가는 1,900원 제시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또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 변경이 있어서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황금 ST라는 종목의 목표가를 기존 9,800원에서 9,5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자, 이어서 KG ETS의 손절가는 1,500원에서 9,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은 한창재지 손절가를 1,200원으로 200원 내려잡았고요. 사조 동아원은 1,2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 내려잡았습니다. 삼연철강은 5,100원에서 4,800원으로 역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원힐특강은 1,500원에서 9,000원, 또 크라운제과는 8,200원에서 7,000원 이렇게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 가격 전략에 조금 손절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도 전략 가격 변경을 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오히솔루션 기존의 손절가 18,300원에서 17,500원 하향 조정했고요. 다음으로 BMT 14,000원에서 12,500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다음으로 디어유는 32,000원에서 27,500원, 솔리드는 4,700원에서 3,900원, 다음으로 하이로코리아는 2만 원에서 18,950원, 마지막으로 SDN의 손절가는 기존의 2,200원에서 2,080원. 아무래도 시장이 좀 크게 타격을 받았다 보니까 손절가를 대부분은 하향 조정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적풍 전문가의 종목들 하나하나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세보 ME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보 MEC 오늘 아무래도 시장과 함께 좀 많이 밀렸습니다. 8%가량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1% 오늘 시장 때문에 좀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세보 MEC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그래도 만약에 오늘의 하락이 아니었으면은 되게 괜찮은 가격대였거든요.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살만한 가격이다라 했었는데 이제 오늘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도 사기 좋은 가격이었는데 오늘은 뭐 더 좋은 가격이 온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제가 제시했던 가격대 거의 뭐 타이트하게 손절가까지 오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임박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천천히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제가 이 방송 이제 수익률 대결이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오늘이 지났으니까 이제 사거리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 없다 보니까 그 안에 다시 이제 막 9,000원, 10,000원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현재 구간 지금 오늘 종가 기준이 7,590원이죠. 한 7,500원에서 7,000원 사이. 만약에 장이 더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 7,500원 그리고 7,000원 요 사이 정도가 마지막 저는 그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대는 어지간하면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저점 완성되고 올라가는 구간이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하실 분들이라면은 추가 매수 기회를 거기에 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내일 장이 반등을 바로 한다면은 거기 오지 않고 바로 한 8,000원, 8,500원까지는 금방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셔도 여러분들이 사셨던 금액대인 8,500원, 뭐 9,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거 꼴도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한 뭐 8,500원에서 9,000원 사이 정도까지 반등했을 때 정리하시면 되고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가 뭐 7,500원, 7,000원 사이 정도까지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올라갈 때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는 잘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00원이 좀 마지막 지지 구간이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서현이화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서현이화도 잘 흐름을 지켜내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이 좀 크게 밀리다 보니까 이 종목 또한 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서현이화는 어떻게 챙겨볼까요? 사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되게 좋다 그런 가격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제 월요일 아침에 좀 충격이 좀 있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이제 구간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잘 버티던가 아니면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편입을 하시던가 지금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종목들이 하루에 막 8%, 9%씩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이 실적이에요. 이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서현이화라는 회사는 이미 작년 그전년부터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우량한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실적만 하더라도 이미 작년 실적의 한 80%, 90%를 해버렸어요, 벌써. 그래서 남은 이제 3분기 실적이 곧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까지 이제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전년도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이 또 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3분기 실적 시즌이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께 제시했던 종목들의 대부분이 저는 실적 개선주로만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단기 하락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겁낼 필요가 없는 그런 말 그대로 단기 악재일 뿐이고 만약에 이거를 단타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아쉽지만 좀 비중을 줄여야 할 수도 있는데 대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복수할 수 있는 구간이 또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 이외에 또 하고 있는 공개 방송 또는 노란톡방에서 종목에 대한 전략들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 아직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세보엠이 씨처럼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3기를 보도록 할 텐데요. 3기도 주가 흐름이 좋았죠. 또 포르쉐 상장 수혜주로 엮이기도 해서 최근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시장과 함께 좀 크게 밀려난 모습입니다. 3기는 어떻게 보유를 해볼까요, 전문가님? 이쪽도 이제 모빌리티 관련주들이죠.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이제 거래 없는 조정이다. 오늘 딱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래 없는 조정이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다시피 여기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9월 19일 날에 그때 무려 주가가 하루에 12% 정도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거의 반의 반도 안 나온 수준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다음 날 상승, 또 상승.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날 드리지 않았습니까? 딱 그때 사가지고 이제 그때 사신 분들은 짧게나마 이제 수익 구간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번에 하락도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많이 터진 그런 하락은 아니고 평소 대비 좀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떨어져가지고 제 생각은 한 지금 4,265원이 종가죠. 현재 구간에서 조금 내려서 한 4,100원 또는 4,200원 요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조금 횡보하다가 장 살아나고 하면서 또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인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3기라는 종목은 또 좋은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며칠 뒤면은 독일 증시에서 포르쉐가 또 상장한다는 또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른 포르쉐 관련주들을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은 오늘 3기는 물론 하락을 좀 했지만 예선테크 같은 기업은 오늘 올랐어요. 얘도 같이 가는 종목이거든요. 예선테크는 오늘 좋았고 또는 인팩 같은 기업도 물론 오늘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바닥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 모빌리티 쪽 섹터가 좀 전체적으로 떨어진 거는 맞지만 오늘 시간외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도 제가 확인을 했고 또 포르쉐 상장이라는 재료가 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현 구간은 오히려 단타 매수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기 좀 떨어졌지만 저는 괜찮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포르쉐 상장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3기는 단타 관점에서도 적합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인지컨트롤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인지컨트롤스는 15% 수익을 내고 수익 실현을 잘 했습니다. 이 종목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 10% 넘는 수익률로 잘 챙기고 나왔는데요. 일단 워낙 또 들어간 자리가 좀 바닥이었잖아요, 전문가님.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잘 끊어내셨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매도를 했는데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제가 매도하는 자리가 고점은 아니고 보통 한 번 더 올라간다. 딱 그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혹시 제가 말도 안 하고 매도해가지고 좀 이렇게 기분 안 좋으셨던 분들은 오늘 또 잘 파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원래 제시했던 목표가가 10,000원이었잖아요. 근데 10,000원까지 가지는 못하고 한 9,910원까지밖에 못 가고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냥 오늘 그냥 저는 우리 노란톡방 같은 경우는 매도를 드렸어요. 아까 전에 올라갈 때. 그래서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수익이실 거니까 저는 뭐 잘 챙기시면 좋겠고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가지고 목표가를 사양 조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 이번에 챙기시고 일단 지금은 저는 챙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제가 매수했던 8,200원 또는 한 8,0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 한번 다시 들어가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상승할 때는 분명히 10,000원이나 그 이상까지 분명히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은 차익 실현하시고 8,000원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잡는 전략, 저는 이런 전략을 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까지 다시 밀린다면 그때는 재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적풍 전문가의 AS 받아보셨는데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 100%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풍 전문가의 더 많은 자세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도 더 많은 이야기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신호주 대표의 종목들도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팜스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는 9% 수익을 내고 오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시장 대비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수익도 잘 챙기고 나온 상황인데요. 여전히 주가 조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또 흐름 어떻게 보세요? 앞전에 일단 저희가 수익 실현을 하긴 했는데 이게 수익 실현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매수한 가격으로 이제 다시 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이 식량대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에 식량 안보로 이어지고 겨울 되면은 이제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량 안보 문제가 터지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도 식량 안보에 이제 초점을 좀 이제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거의 엄청난 바닥에 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번 하락장이 매수한다면 다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요날 아마 가지고 왔으니까 9월 19일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이제 이거래일 만에 요렇게 급등이 좀 나와 주었는데 그 다음에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틀 만에 주가는 다시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이틀 만에 여기 원위치 다시 이제 돌아갔죠. 근데 시장이 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시간 외로도 좀 밀렸던데 오히려 2,200원을 이탈하고 2,150원까지도 이탈해서 투매가 나온다. 근데 재료가 있으면은 이건 다시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원래 이걸 좀 이제 가지고 오려고 했지만은 좀 이제 너무 대충 준비하는 것 같이 보일까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코멘트를 좀 드린 거고요. 2,200원 밑으로 그때부터는 한 이제 2,000원까지는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은 다시 2,500원까지 얼마든지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0원 아래에서부터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워낙 식량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라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인터지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지스도 역시 시장과 함께 오늘은 조금 많이 밀린 모습인데요. 그래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지스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밀렸긴 하지만 예전에 거의 이제 쌍바닥 구간까지 이제 다시 왔죠. 근데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차트를 분석하는 거는 아마 2,000개의 종목을 돌려보면은 다 이런 비슷한 장대 음봉이 그려져 있는 차트가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투매에 동참을 하기보다는 여기 구간부터는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이 그냥 기존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거나 이제 추가 매수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당장 이제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 종목으로 이제 잘 들고 가셔가지고 이제 대응하시고 현금이 100%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 밑에 진짜 지하실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충분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 이게 잘못되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비록 손실 중일지 몰라도 우리는 지수를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업을 맞추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수익권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쌍바닥 구간이 이제 나왔으면은 여기 쌍고점 구간이 3,450원이거든요. 좀 이제 3,600원까지 제가 드렸는데 3,450원 정도에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보유하셔도 되니까 이것도 잘 가지고 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레드캡 투어를 보도록 할 텐데요. 레드캡 투어도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레드캡 투어 오늘도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레드캡 투어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금리 인상에 좀 이렇게 수혜를 보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재료만 보실 게 아니고 이제 실적까지 같이 봐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가지고 오는 종목들 중에 실적이 안 좋은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이 뭐 반등이 나오든지 상승장이 나왔을 때 물론 저도 상승장이 오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있지만은 우리는 상승장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횡보장에서도 이제 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시장이 뭐 하락장만 있는 게 아니고 횡보장이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간은 맞춰집니다. 그 가격에 어떻게 보면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해서 제가 뭐 실적까지 받쳐주는 기업으로 가지고 온 거고, 이거는 제가 금리 인상의 수혜주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두 가지를 체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결국에 중고차 금리 같은 것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꺼려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제 렌트카 수요가 이제 늘어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먼저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이거 역시 목표가까지 잘 가지고 가보시기 바랄게요. 목표가 25,000원까지 계속 홀딩하자 말씀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유니트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론텍,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좀 체크를 하면서 지켜볼까요, 전문가님? 네.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관련주인데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그 약세를 보이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를 뭐 가지고 와가지고 되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요 정도 뭐 주가 하락 같은 경우는 지금 쌍바닥 구간까지는 거의 다 이제 깨고 내려온 상태고 코로나 때 이전 그때 말고는 뭐 수익 중인 사람은 거의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뭐 기억나시겠지만 우린 코나이라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수익 시연을 했죠. 그 다음에 뭐 주가의 변동폭도 이제 뭐 박스권 구간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약에 매수를 들어간다면은 여기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구간만 이제 잠깐 투매가 나올진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기다리면은 이거 7,000원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가는 주식이구나. 그리고 더욱이 실적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반도체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 핫한 시간외에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하고 자율주행 관련주가 다시 강세던데 나중에 이거는 실적으로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끝까지 잘 보유하시기 바랄게요. 실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니트론텍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신호주 대표의 종목들도 AS를 하나하나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상세한 종목에 대한 피드백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또 신호주 대표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해주시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멘붕 상태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절대로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금 같은 시장은 이제 20%, 30% 충분히 뭐 손실이 있는 시장인데 어떻게 이제 그걸 이제 대응하느냐가 이제 더더욱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일단 투매가 나오면은 두려워하지만 일단 잠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서 이제 정비를 다시 한번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뭐 횡보가 중간중간에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종목이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면 투매에 동참하기보다 그리고 앞으로 있는 일정에 대해서 좀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은 확실하게 이 시장을 이겨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준비된 이야기들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힌트는 기업 가치 100조 원, 포르쉐 상장 임박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앞에서 또 3기를 AS를 받아봤지만 역시 이번에도 포르쉐 관련주 준비하셨네요, 전문가님. 네, 지금 시장에 이제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시면은 아직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부르는 이 IRA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제 대미 자동차 분야에 그 무역 적자가 시작됐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오늘 뭐 현대차나 기아차 또는 뭐 만도, 한온 시스템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종목도 이제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대형주와 중소형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이슈 쪽에 좀 호재가 있는 이슈가 뭐가 있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포르쉐 관련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테슬라 쪽에서 나오는 어떤 뭐 신기술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 달 말쯤에 다 이제 재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는 지금 어쨌든 재료가 없는 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포르쉐 상장 관련주를 몇 개 말씀을 드렸거든요.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지난번에 제시했던 3기라는 종목이 또 포르쉐 상장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차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급등했다가 약간 거래 없는 조정 받고 있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격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예선테크 같은 기업들. 이 종목은 오래 올랐어요. 투자 경고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이제 또 한 종목이 인팩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을 쳤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목들이 다 자리는 나쁘지는 않고 또 빠지면 저감에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어가지고 아직은 모빌리티 쪽에서 특히 이 포르쉐 상장이라는 재료는 아직은 버릴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포르쉐 상장 관련주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은 종목들이 몇 개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급한 것만 제외하고 보신다면은 찾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세계 최초 친환경 캐니스터 개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캐니스터가 뭔가요, 전문가님?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연료 쪽에 들어가는 그 연료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 명칭입니다. 네. 근데 이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기업에서는 요 캐니스터라는 부품을 카본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친환경적인 그런 어떤 규격에 맞춘 그런 거를 국내 최초로 만들게 돼가지고 포르쉐에 납품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자체가 지금 올해부터 이미 그 폭스바겐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기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매출이 이제 올해부터 잡히기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들보다도 이 세계 최초라는 말이 굉장히 좀 다가왔거든요. 다른 그런 단어보다도 세계 최초라는 재료 그리고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다른 포르쉐 관련주보다도 조금 차트 흐름이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을 듯합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힌트는 코리아 파이팅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파이팅이 힌트인가 봐요, 전문가님? 제가 이제 대문자로 적어놓은 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예. 진짜 이게 한마디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코리아 파이팅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 힌트가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추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잘 만드신 힌트 같은데요? 네. 네, 제가 딱 알아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적풍 전문가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지금부터는 신호주 대표가 가지고 온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노란톡에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 텐데요.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을 하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힌트는 철강, 다음은 구리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철강주를 예전에 이제 소개를 좀 해주셨고 이번에는 이제 구리 관련주를 준비를 해오셨나 봐요, 전문가님. 지난번에 그 철강주를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켈 관련된 주식이 움직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철이라든지 뭐 강관이라든지 좀 이제 철강 그리고 이제 뭐 파이프관 그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강세를 조금 이제 보였던 종목이 니켈 관련주였던 이제 티플렉스. 근데 구리 관련주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이 나오지 않고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눌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리 관련주를 가지고 왔거든요. 결국에 근데 여기에 있는 거 모두 다 어떤 걸로 얽히냐면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원자재 관련주도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러우 전쟁 결국에 이제 장기화된다고 하죠. 그런 재료가 있으니까 잘 추리하셔가지고 구리 관련주는 생각보다 뭐 좀 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맞춰 보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힌트는 인프라 관련 수요 기대감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좀 어떤 종목인지 아직까지 감은 안 오네요, 전문가님. 일단은 네. 세 번째 힌트에서 진짜로 이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 그냥 뭐 커피 그냥 가져가시라는 그냥 그 정도의 이제 힌트고 예. 지금 그 인프라 관련 수요 기대감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요즘 여러분들 인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뭐 중국 같은 국가하고도 그냥 이제 돈 때문이라면은 그냥 이제 교류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칩사 동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미일 동맹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이제 단체적으로 이제 그냥 나누고 그러니까 너네 이 나라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벽을 그냥 이제 세워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딱 이제 뭐 수출 같은 걸 못하고 이제 수입 같은 걸 못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어떤 게 발생하냐면은 당연히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관련.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우리 앞으로 이제 예정돼 있는 인프라가 두 개가 있는데 네옴시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대북도 있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그래서 이제 인프라 관련주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직 안 올랐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추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까지 확인을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힌트는 급락장 뒤 우세 종목은 바로 2구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역시 센스 있게 잘 만들어 오셨네요, 전문가님. 네. 네. 사실 이제 힌트 짓는 게 진짜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힌트 짓는 게 진짜 어려웠고 사실 이 기업을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올 생각은 없었는데 최근에 그 실적 자체가 너무나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포스코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얘하고 이제 같은 그룹사인 뭐 국일신동 같은 경우에도 흑자로 전환했고 같은 그룹사입니다. 국일신동하고 이게 어떤 관련주였냐면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에 인맥주도 한번 얽혀가지고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러우 전쟁으로 이제 간판을 바꾸고 나서 급등이 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뭐 예상치도 이미 충분히 나올 거라고 이제 여겨지고 그리고 니켈뿐만이 아니고 뭐 철강 그리고 구리 이제 모든 종목들이 이제 좀 좋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적인 그 가격대는 이제 형성을 하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좀 이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눈치가 이제 빠르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눈치채셨겠죠. 커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힌트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답 올리시고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그럼 우선은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코리아 파이팅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제가 대문자 일부러 크게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 종목은 바로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제가 이번 왕좌의 게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드렸던 업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법 수익도 났고 이제 수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종목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모빌리티를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지금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가 저는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가져오게 됐어요. 자, 이 코리아 FT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매수 가격대는 오늘 시간의 거래가 조금 밀리는 걸 봐서는 내일 떨어질 때 사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장중에 마이너스 9%까지 갔다가 이 종목은 반등을 했어요, 결국에. 그래서 결국에는 3기 같은 종목도 다시 올라올 텐데 이 종목이 조금 더 힘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라서 매수 가격은 저는 4,100원에서 아래쪽은 3,700원까지 좀 아래쪽으로 좀 비중을 좀 뒀고요. 떨어지면 받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깔끔하게 5,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 3,500원으로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가 준비를 한 오늘의 전략주 역시나 오늘도 모빌리티 관련주 왕좌의 게임이 끝날 때까지 모빌리티 관련주에 좀 주력을 해보겠다라고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르쉐 상장이 임박한 만큼 관련한 수혜를 받아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고요. 매수 범위는 3,700원에서부터 4,100원 떨어지면 받아내기 좋은 가격대라고 하셨고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500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코리아 FT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 네. 일단 뭐 종목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이제 종목보다는 좀 이제 멘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대응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좀 이제 잡아드릴 수 있는 좀 이제 확고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일정 같은 걸 들으시면은 여러분들도 좀 이제 마음이 좀 놓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사실 뭐 기술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면은 좀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오지 않죠. 그리고 특별하게 이러는 음봉이 이제 막 떨어지는 시장이라면은 아마 좀 여러분들도 멘탈 잡기가 힘드실 테니까 앞으로 어떤 호재가 있는지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할 테니까 좀 이제 어렵거나 솔루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거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악재만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을 점검을 해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종목들까지 선별해서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참석을 하셔서 지금 이 어려운 시장 어떤 솔루션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아래 방송국이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준비된 더 많은 이야기들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오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마지막까지 힘든 시간 잘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